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 누굴까요? 당연히 테일러 스위프트죠. 오죽하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의 스윗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이야 뭐 우주 최강 스타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도 옛날에는 황당한 일 참 많이 겪었는데, 대표적인 게 2009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였죠. 그때 상 받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는데 힙합 스타 카니에 웨스트가 갑자기 무대로 난입해서 마이크를 뺐더니 이 상은 비욘세가 받아야 했어 라고 조롱한 사건 유명하잖아요. 아무튼 이때 카니의 모습을 보면 만취한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드카펫 영상을 보니까 카니는 꼬냑을 아예 병째 들고 와서 마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날 카니에 웨스트가 병나발을 분 이 꼬냑 대체 뭐였을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힙합 아티스트와 북한의 김정일이 좋아했던 꼬냑으로도 유명하죠. 부모님 술장에 한 병쯤은 놓여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팔리는 꼬냑 헤네시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힙합 노래 중에서 헤네시가 등장하는 곡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네, 기사를 보니까 무려 4,000곡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힙합에 가장 많이 나온 술은 돈페리뇽이 아니라 바로 헤네시라는 얘기인데요. 1990년 디지털 언더그라운드의 더 험피 댄스라는 곡에 최초로 헤네시가 등장한 이후 수많은 래퍼들이 헤네시 찬양가를 불렀는데 투팍은 헤네시라는 곡을 만들었고요. 스눕독도 헤네시 앤 부다라는 노래 발표했었죠. 또 힙합 역사상 최고 명반으로 통하는 일마틱으로 유명한 나스라든가 동부 힙합의 전설 노토리어스 B.I.G를 비롯해서 50센, 닥터들의 카니에 웨스트 같은 아티스트들도 헤네시를 가사에 등장시켰는데요. 자, 그렇다면 힙합하는 흑인 아티스트들은 왜 이토록 헤네시를 사랑한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게 흑인 잡지 에보니에 실린 1950년대 헤네시 광고인데요.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 모델 자체가 흔하지 않았지만 헤네시는 거의 최초로 흑인 모델을 기용해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헤네시는 흑인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허버트 더글러스를 파격적으로 부사장에 발탁을 했는데, 이런 여러 이유로 헤네시는 미국 내 흑인 사회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됐고요. 1990년대 들어서 힙합이 빵 뜨면서 흑인 래퍼들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헤네시를 노래를 통해 광고해 준 겁니다. 북한 1차 핵실험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2006년 10월 9일이었는데요.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된 이 사건 직후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섰는데, 그중 하나가 김정일이 좋아하는 사치품이 북한에 들어가지 않게 막는 거였어요. 이런 대북 제재 품목에는 롤렉스 시계나 벤츠 승용차와 더불어서 헤넥시 같은 꼬냑도 포함이 됐는데, 당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꼬냑이 북한 핵 위기를 끝내기 위한 최신의 무기라면서 김정일이 헤네시 좋아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정일은 헤네시를 얼마나 좋아했기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걸까요? 네, 헤네시 홍보 담당 이사가 언론에 직접 공개한 걸 보면 1990년대 중반 헤네시의 고급 제품 파라디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간 사람이 바로 김정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샀느냐? 매년 65만 달러에서 72만 달러, 그러니까 약 9억에서 1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해요. 이렇게 최고 권력자가 사랑한 술이었기에 북한에서는 헤네시가 뇌물용으로도 인기였는데, 중국 주재 북한 무역 일꾼들이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네려고 중국에서 헤네시를 사서 귀국한다는 기사 많았고요. 아버지의 영향인지 김정은 역시 헤네시를 즐긴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위스키는 뭐 비교적 검소하게 조니 워커 블랙 라벨을 마시면서도 꼬냑은 한 병에 7,000달러, 약 950만 원 하는 헤네시를 즐긴다고 하거든요. 이 기사에 뭐 제품 이름이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김정은이 즐기는 건 헤네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리차드 헤네시인 것 같습니다. 자, 허 PD, 꼬냑 어디서 만들어요?
꼬냑 아닐까요? 왜 정확히 대답을 못해? 네, 맞습니다.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 남서부 꼬냑 지방에서 만든 것만 꼬냑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시즌2 때 이미 정리해드린 것처럼 꼬냑은 위스키와 달리 숙성기간을 숫자로 적지 않고 VS, VSOP, XO처럼 등급으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최소 숙성기간 2년 이상이면 VS, 4년 이상이면 VSOP, 6년이면 나폴레옹, 10년이면 XO로 적는데요. 자, 근데 이런 꼬냑 등급 가운데 VSOP와 XO가 원래 헤네시에서 유래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 이야기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17년에 훗날 조지 4세가 되는 당시 영국 왕세자가 헤네시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Very superior old pale, 그러니까 오래 숙성되고 옅은 빛깔의 꼬냑을 보내달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pale, 즉 옅은 꼬냑이란 건 색깔 진하게 만드는 캐러멜을 타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아무튼 왕세자 편지에 등장한 이 표현에서 VSOP라는 말이 생겼고요. 이게 나중에는 숙성 등급을 가리키는 용어로 발전했거든요. 자, 그리고 XO는 1870년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헤네시 가문의 4대 손, 그러니까 창업자 증손자인 모리스 헤네시가 마스터 블렌더한테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꼬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엑스트라 올드, 그러니까 매우 오래 숙성한 오드비로 블렌딩을 해달라라고 한 데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엑스트라 올드에서 X와 O가 합쳐져서 XO라는 말이 생긴 건데요. 이후 1947년에는 XO 꼬냑을 만든 모리스 헤네시의 조카인 제랄드 드 조프르가 포도송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헤네시 XO 유리병을 디자인했는데 와, 이건 뭐 지금 봐도 참 아름답죠. 아무튼 헤네시에서는 XO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려고 지난 2020년에는 빌바오 구게나임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와 콜라보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즌2 꼬냑 특집 영상 보신 분이라면 꼬냑 지방에 맨 처음 증류소를 세운 건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라 네덜란드 상인이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당시 해상 무역 주도권을 쥐고 있던 네덜란드인들이 꼬냑 지방을 수출용 브랜디 생산 기지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덜란드인들이 탄생시킨 꼬냑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발전시킨 건 다름 아닌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이었어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사가 300년이 훌쩍 넘기 때문에 꼬냑의 화석으로도 불리는 마르텔은 영국 왕실령 저지섬 출신의 장 마르텔이 창업을 했고요. 1863년에 설립된 하디 역시 영국인인 앤서니 하디가 창업자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로 2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1등 꼬냑 헤네시도 비슷합니다. 창업자가 아일랜드인이었던 리차드 헤네시인데요. 아일랜드 코크에서 태어난 리차드는 19살 때 프랑스로 건너와서 루이 15세 군대에서 12년간 복무를 했고요. 전역 이후에 꼬냑 지방에 정착해서 1765년에 헤네시를 설립했거든요. 이처럼 창업자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헤네시 병에는 도끼를 휘두르는 활이 그려져 있는데 브라스 아르메라고 부르는 이 헤네시 가문의 문장을 1856년부터 로고로 사용해 왔어요. 또 헤네시 박스나 병을 보면요, 회사 이름이 JAS 헤네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JAS는 창업자의 아들로서 헤네시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자크 헤네시를 뜻하는데요. 자크의 영어식 이름이 제임스라서 줄임말인 JAS로 적은 겁니다. 1920년부터 33년까지 이어진 미국 금주법 시기에 위스키가 약으로 처방됐다는 거 이젠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요. 위스키가 아닌 꼬냑도 약으로 유통된 경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헤네시입니다. 헤네시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금주법이 시행될 무렵 헤네시를 미국에 수입해서 유통한 사람은 윌리엄 슈플린이라는 사업가였는데 이분 회사가 원래 의약품을 수입하던 곳이라서 여러 곳에 약국을 갖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회사의 약국 유통망을 활용해서 헤네시는 금주법 시기에도 오히려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행운도 따랐지만 결국 헤네시가 세계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1800년부터 지금까지 225년 동안이나 블렌딩을 책임지고 있는
피유 가문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꼬냑의 명가 피유 가문은 1대 마스터 블렌더 장 피유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르노 피유에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서 헤네시 블렌딩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창업자인 헤네시 가문이 운영과 판매를 맡고 제조와 블렌딩은 피유 가문에서 맡는 식으로 200년 넘게 끈끈하게 협력해 왔기에 헤네시는 꼬냑의 제왕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헤네시 주요 제품 살펴보면 VSOP는 숙성 기간이 최대 15년에 달하는 오드비 60가지를 섞는다고 하고요. 엑스오는 최대 30년까지 숙성한 오드비 100가지를 섞어서 만들거든요. 또 엑스오 위로는 1979년에 첫 출시한 파라디가 있는데 이건 최대 숙성 연수 130년에 달하는 오드비 100가지가 들어가고요. 파라디 위로도 지난 1996년에 7대 마스터 블렌더 얀 피유가 창업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최대 200년까지 숙성한 원액 100가지를 블렌딩해서 탄생시킨 리차드 헤네시도 있는데 바카라 크리스탈로 만든 병부터 예술 작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테이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 레스케이프 호텔 마크 다모르 바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고풍스러운 그런 프랑스 분위기라서 일부러 여기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이스팅은 마크 다모르 바의 헤드 바텐더이신 막심 로크만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마크 다모르 헤드 바텐더 맥스. 와우, 와우. Nice to meet you. 안녕하십니까. Nice to Yes. Today topic is the Hennessy cognac. Okay, Yeah. wow. You like Hennessy? I like Hennessy, I like cognac. Hennessy cognac is stand out for its incredible balance between balance. between powerness and smoothness. Yeah. Powerness and smoothness. Exactly. Yeah, yeah. Let's take a sip of Hennessy VSOP and then talk about. 와, 이거를 오늘 또. First of all, when you order it, you need to keep in your mind that you are not just order a drink, you ordered a liquid heritage. 와. Yeah? 이거 한 잔 시킨 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술을 시킨 게 아니라 헤리티지를 시킨 거다. 오, 오케이. Okay. Let's taste liquid heritage. Yes. So what we do is some apricot, then a touch of cinnamon, gentle oak, gentle, some Madagascar vanilla taste on the background over here. Okay. Smooth and well-rounded. 와우. 아, 진짜 그 이분 표현이 맞아요. 파워하고 스무스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밸런스가 좋습니다. 진짜. 와. And Mac, is there any special way to taste Tennessee cognac? Special snack or? Caviar dokbogi with cream cheese and namdaemun omok. 요거는 어묵이에요. 근데 마크 다모르가 이 남대문 시장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셰프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어묵을 만드셨고 또 와 진짜 떡볶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크림치즈를 잔뜩 올리고 떡볶이 is some very spicy fruit. Does it go well with Hennessy cognac? That's why we give it with a cream cheese. 아, 크림치즈. Because cream cheese is making dokboki more smooth and rich. 이거 먼저 요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자체가 맛있겠다. 이거 보니까. Okay. So you see the spiciness of the dokboki. You made it. I didn't make it, chef made it. 아, 와 진짜 맛있습니다. 와 이게 떡볶이의 알싸한 요 맛과 크림치즈의 부드러움 이게 헤네시하고 만나니까 완전 폭발합니다. 우와. But there is a second part. Namdaemun 남대문 omok. 어묵. Eat it, don't hurry, just eat it. 야 이게 남대문 어묵에다가 헤네시 VSOP를 먹었더니 오늘 콜럼부스가 그 침대로 발견한 정도의 발견입니다. 진짜 이 정도는 와. Nice. 판타스틱. I like it. 이거 저 가시기 전에 한번 먹어봐요. 이거 크림치즈. 와 이거. 자 이제 다음은 헤네시는
엑소죠. EXO. This is very Yes. iconic product. What do you think about Hennes EXO? It's the same like a nice deep movie.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시네요. 그런 영화 있죠. 이렇게 한 번 봐갖고 쓱 그냥 우리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영화가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명화 명작 같은 그런 꼬냑이라고. Can you recommend a special snack that goes well with Hennes EXO? Chocolate brownie 어. and ice cream. 와, 이거는 좀 약간 진짜 공식 조합 같습니다. 같이 페어링해서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Okay. Smell again. Yes, first. 와, very smooth. 와우. Okay. Some black pepper, but now I feel a lot of thick, fresh green grape leaves and old oak, and of course chocolate. 진짜 입안이 꽉 차면서도 정말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진짜. 오케이, let's taste. Let's start from the brownie. 먼저. 아, 이건 반칙이다. Why I like to pair brownie with a cognac, because chocolate brownie brings out the deeper notes of the cognac. 헤네시 꼬냑에 숨어 있는 맛을 이 초코 브라우니가 끌고 와요, 그냥 밖으로. 이번에는 또 아이스크림하고 페어링을 해볼게요. Okay. When you want to impress your guests with some nice pairing, ice cream is always 100% success for your guests. Okay.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정말 100% 성공하는 페어링 조합. It feels like I'm in heaven right now.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Churagi World. 와우. 자, 마치기 전에 추천곡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철거 앞둔 아파트에서 공연 열어서 큰 화제가 된 인디밴드가 있죠. 솔루션스인데요. 저도 이 솔루션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인마이시티라든가 DNCM 같은 정말 좋은 노래 많지만 오늘은 솔루션스의 청춘이란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시선이 머문 거슬 돌아보니 청춘 찬란했던 노래와 뜨거웠던 노을. 자, 그럼 저는 헤네시로 만든 하이볼 칵테일 한잔하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맥스 바텐더님께서 선셋 뮤즈, Correct. 선셋 뮤즈라는 이렇게 예쁜 칵테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맥스와 함께 요 선셋 뮤즈 함께 마시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appearing on my show. Thank you. It was a Thanks, pleasure man. to Wow. host you.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와우, 미쳤다. Nice. I like it. 와. Crazy, yeah?